저희는 선생님과 함께 한 생명을 책임지고 싶어요.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게 아이를 함께 키우는 거예요. 55세 한국인 여행 작가가 터키 앙카라에서 만난 3명의 여대생. 길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구하며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제안으로 이어진 걸까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세요. 전통적인 가족의 틀을 벗어난 이들의 선택. 과연 이들은 정말 함께 아이를 키우게 될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문화도 나이도 다른 네 사람이 만든 전혀 새로운 가족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백도윤입니다. 올해 55세고요. 한국에서 여행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진짜 삶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터키 앙카라에서 겪은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여행 기록을 위해 갔던 곳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을 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잊기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앙카라의 골목길을 따뜻하게 비쳤다. 백도인은 숙소 창문을 열고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55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도시의 공기는 언제나 그를 설레게 만들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카메라 가방을 챙겼다. 하지만 오늘은 관광지를 돌아다닐 생각이 없었다. 그가 정말 보고 싶은 건 사람들의 일상이었다. 골목마다 스며드는 향신료 냄새, 찻집에서 가장 먼저 끓어오르는 물소리, 시장 상인들의 첫인사. 그런 것들이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진짜 도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도윤은 믿었다. 키즐라이 지역 정류장에서 내린 도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간판이 어우러진 거리가 독특한 매력을 풍겼다. 그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좋은 순간은 기다려주는 법이니까. 그때였다. 길가 벽에 기대어 앉은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뭔가 심상치 않았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하지만 돌아온 건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소리뿐이었다. 이른 아침이라 주변은 한산했다. 도윤은 급하게 여성을 그늘진 곳으로 옮기며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고민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뒤에서 들린 한국어에 도윤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3명의 대학생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낯선 이방인에 대한 경계보다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맞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것 같은데. 말을 한 학생은 메르베였다. 그녀는 즉시 쓰러진 여성에게 다가가 터키어로 말을 걸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나머지 2 학생도 재빠르게 움직였다. 세이다는 근처 약국으로 뛰어가며 약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엘리프는 휴대폰을 꺼내 응급번호를 눌렀다.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메르베는 파트마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게 도왔다. 천천히 숨 쉬세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지나가던 가게 주인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의자와 물을 가져다 주었다. 도윤은 이런 모습에 깊이 감동했다. 언어는 달랐지만 사람을 돕는 마음은 모두 같았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파트마는 의식을 어느 정도 되찾고 있었다. 의료진이 그녀를 들것에 옮기며 검사를 시작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메르베가 의료진과 대화를 나눈 후 도윤에게 통역해 주었다. 탈수와 저혈압이 원인인 것 같대요.
심각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파트마가 구급차에 실려가기 전 그녀의 손등이 도윤의 손을 가볍게 눌렀다. 말 대신 감사의 마음이 전해졌다. 구급차가 떠나고 나서야 네 사람은 서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도윤이 말하자 메르베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메르베고 이쪽은 엘리프 세이다예요. 모두 앙카라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백도윤입니다. 한국에서 온 여행 작가예요. 엘리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여행 작가시라고요? 정말 멋있네요. 어떤 글을 쓰시는지 궁금해요. 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요.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세이다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거네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분위기가 한결 편해졌다. 메르베가 자연스럽게 제안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여기에 정말 좋은 곳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방금 전 함께 겪은 일이 마음 사이의 거리를 좁혀놓았다. 그럼 저도 모르겠네요.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그럼 오후 3시에 키즐라이 광장에서 만날까요? 약속을 정하고 헤어지며 도윤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오늘 아침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오후가 되어 약속 장소에 나간 도윤은 이미 와 있던 새 학생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오셨네요. 메르베가 반가워하며 말했다. 약속은 지켜야죠. 그런데 아까 그분은 어떻게 되셨는지 혹시 알아요? 아, 파트마 아줌마 말씀이시죠?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내일쯤 퇴원하신대요. 엘리프의 말에 도윤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다행이네요. 정말 걱정됐거든요. 선생님 마음씨가 정말 따뜻하시네요. 세이다가 감탄하며 말했다. 네 사람은 함께 울루스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도윤은 압도당했다. 형형색색의 향신료들, 말린 과일들의 달콤한 향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도윤이 감탄하자 엘리프가 설명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 있었던 곳이거든요. 여기 향신료들은 정말 신기해요. 저희도 처음에는 이름을 몰랐는데 이제는 웬만한 건 다 알아요. 세이다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여러 가지 향신료를 소개해 주었다. 메르베는 도윤을 작은 빵집으로 데려갔다. 여기 빵은 정말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상인과 터키어로 대화를 나누는 메르베를 보며 도윤은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아저씨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더 맛있는 빵을 주시겠대요. 메르베의 통역에 도윤은 웃음이 났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시장을 둘러본 후 네 사람은 대학가로 향했다. 캠퍼스 중앙광장에서는 여러 동아리들이 포스터를 붙이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K-팝 커버 댄스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음악을 틀고 연습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며 손뼉을 쳤다. 한국 대학 축제 같네요. 도윤이 말하자 메르베가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다음에 오시면 무대 뒤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해가 저물어 가자 네 사람은 조용한 찻집을 찾았다. 터키 전통차를 앞에 두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다. 선생님은 왜 여행을 하게 되셨어요? 엘리프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곳을 보고 싶어서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재밌어요. 특히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용기, 그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용기요? 세이다가 관심 있어 했다. 네. 오늘 아침처럼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순간에 행동하는 용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메르베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선생님이 혼자 당황하고 계시는 걸 보고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고마워요.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저는 55세예요. 젊은 친구들과 어울리기에는 나이가 많죠? 엘리프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이는 한 사람이 쌓아온 계절 같아요. 그 계절을 함께 산책하는 일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경험이에요. 그 말에 도윤은 깊이 감동했다.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가진 젊은 사람들을 만나다니. 정말 멋진 말이네요. 여러분과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도 쌓여갔다.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앞으로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부담 주지 않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언제든지 거리를 둘 자유가 있다는 걸 약속해요. 도윤의 말에 세 학생 모두 공감했다. 당연하죠. 우리도 그런 관계를 원해요. 첫 만남은 그렇게 마무리됐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아침에 파트마를 도운 일부터 시작해서 새 학생들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았다. 그는 노트를 꺼내 오늘의 경험을 적기 시작했다. 앙카라의 첫날. 사람의 마음은 언어를 넘어선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함께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앙카라의 야경을 바라보며 도윤은 미소 지었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설렜다. 멀리서 들려오는 모스크의 기도 소리가 평화롭게 도시를 감쌌다. 도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도 메르베, 엘리프, 세이다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다. 이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네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의 시작 말이다. 이틀 후 도윤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르베에게서 온 것이었다. 선생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시간 되시면 울루스 전통시장을 더 자세히 구경해 보실래요? 지난번에는 시간이 부족했잖아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렇게 기대될 줄은 몰랐다. 약속 장소인 울루스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새 학생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프는 작은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고 세이다는 손에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메르베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저도 기대되네요. 그런데 여러분은 학교는 괜찮아요?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시간이 있어요. 엘리프가 설명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이 펼쳐졌다. 오전의 시장은 더욱 활기찼다. 상인들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고 향신료 가게에서는 달콤하고 매운 냄새가 어우러져 나왔다. 와, 어제보다 더 신기하네요. 도윤이 감탄하자 세이다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오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신선하거든요. 메르베는 도윤을 한 향신료 가게 앞으로 데려갔다. 할아버지 상인이 친근하게 손을 흔들며 터키어로 무언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향신료를 보여주시겠대요. 메르베의 통역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작은 유리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진한 향이 퍼졌다. 이건 사프란이에요. 정말 비싸고 귀한 거예요. 엘리프가 설명했다. 햇살의 가루 같네요. 도윤이 중얼거리자 세 학생이 모두 눈을 반짝였다. 와, 정말 시적인 표현이에요. 역시 작가님이시네요. 세이다가 감탄했다. 할아버지는 또 다른 병을 꺼냈다. 이번에는 짙은 빨간색 가루였다. 이건 파프리카 파우더예요. 터키 요리에 꼭 들어가는 거예요. 메르베가 설명하며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다. 달콤하면서도
약간 매운 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정말 독특하네요. 이런 향신료로 어떤 요리를 만드나요? 거의 모든 터키 요리에 들어가요. 특히 케밥이나 스튜 같은 거예요. 엘리프가 자세히 설명했다. 할아버지와 메르베가 한참 대화를 나눈 후 메르베가 도윤에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선생님께 선물하고 싶다고 하세요. 작은 사프란 병을요. 정말요?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까요? 도윤은 진심으로 감동했다. 메르베가 터키어로 통역해주자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직물 가게였다. 화려한 색깔의 천들이 가게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곳은 정말 특별해요. 수공예로 만든 천들이 많거든요. 세이다가 설명하며 한 천을 만져보았다. 만져보세요. 정말 부드러워요. 도윤은 천을 만져보며 놀랐다. 실크처럼 부드러웠다. 이건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모카예요. 하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짠 거라서 이렇게 부드러워요. 엘리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서 천을 하나하나 보여주었다. 각각 다른 무늬와 색깔이었다. 모두 손으로 만든 거예요. 한 장을 만드는데 몇 주가 걸려요. 메르베가 통역해 주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전통 기술이 사라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도윤의 말에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자 벌써 정오가 가까워졌다. 네 사람은 시장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곳이에요. 세이다가 추천했다. 식당 안은 아늑했다. 몇 개의 테이블과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 전부였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뭘 주문할까요? 메르베가 물었다. 여러분이 추천해 주세요. 저는 터키 음식을 잘 몰라서요. 그럼 여러 가지를 조금씩 시켜볼까요? 엘리프가 제안했다. 곧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음식이 올라왔다. 구운 가지, 요구르트 소스, 향신료가 들어간 쌀, 그리고 구운 고기까지. 와, 정말 다양하네요. 도윤이 감탄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이게 터키 식사의 특징이에요. 메르베가 설명했다. 음식을 먹으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선생님은 여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뭐예요? 엘리프가 물었다.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사실 큰 사건보다는 작은 순간들이 더 기억에 남아요. 예를 들어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준 할머니라든지 언어가 안 통해도 미소로 대화한 아이들이라든지요. 정말 멋있어요. 그런 순간들을 글로 쓰시는 거네요. 세이다가 눈을 빛냈다.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진짜 여행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언젠가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특히 한국에요. 메르베가 말했다. 한국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제는 문화 전반에 관심이 있어요. 엘리프가 설명했다. 그럼 졸업하고 한국에 가볼 계획도 있어요? 가능하다면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세이다가 아쉬워했다. 점심을 마치고 네 사람은 앙카라 대학교 캠퍼스로 향했다. 캠퍼스는 넓고 아름다웠다. 오래된 건물들과 새로운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우리 학교 자랑이에요. 메르베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는 여러 동아리 활동이 한창이었다. 한쪽에서는 전통 민속춤을 연습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토론 동아리가 열띤 논의를 벌이고 있었다. 저기 케이팝 동아리도 있어요. 세이다가 가리켰다. 작은 무대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한국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멈춰서 박수를 쳤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멀리서도 한국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니. 도윤이 감동했다.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엘리프가 말했다. 캠퍼스 투어를 마치고 네 사람은 학교 근처의 조용한 카페를 찾았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했다.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어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동네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메르베가 대답했다. 새로운 눈으로요? 네, 선생님이 감탄하시는 걸 보니까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됐어요. 엘리프가 설명했다. 그런 거구나. 저도 여러분 덕분에 터키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세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개인적인 질문이었지만 거부감보다는 신뢰감이 느껴졌다. 이혼한 지 몇 년 됐어요. 아이는 없고요. 아, 죄송해요. 개인적인 질문을 했네요. 세이다가 당황했다. 괜찮아요. 숨길 일도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외롭지는 않으세요? 메르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끔은 외로워요. 특히 이런 아름다운 순간들을 혼자만 경험할 때는요. 도윤의 솔직한 말에 세 학생 모두 진지해졌다. 하지만 오늘처럼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외로움이 사라져요. 저희도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엘리프가 따뜻하게 말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꿈과 미래 계획으로 이어졌다. 저는 나중에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메르베가 말했다. 멋진 꿈이네요. 언어는 정말 강력한 다리 역할을 하니까요. 엘리프는 어떤 꿈이 있어요? 도윤이 물었다. 저는 사회복지 쪽으로 일하고 싶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을 돕는 일이요. 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세이다는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세이다의 말에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을 좋아하세요? 네,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과 있으면 행복해져요. 그 순간 도윤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이세 젊은 여성들과 이야기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모두 정말 훌륭한 꿈을 가지고 있네요. 꼭 이루시길 바라요. 감사해요. 선생님도 좋은 책을 많이 써주세요. 날이 어두워지자 네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내일은 뭐 하세요? 메르베가 물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있나요? 앙카라 성은 어떠세요?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어서 정말 멋있어요. 엘리프가 제안했다. 좋네요. 함께 가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내일 오전에 만날까요? 세이다가 기뻐했다. 헤어지면서 도윤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시장에서의 경험, 캠퍼스에서의 시간, 그리고 카페에서의 진솔한 대화까지. 모든 것이 특별했다. 숙소로 돌아온 도윤은 노트를 꺼내 오늘의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앙카라에서의 둘째 날.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과 함께 깊어진다. 신뢰는 말보다는 함께 보낸 시간과 공유한 경험에서 나온다. 이세 젊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창밖으로 앙카라의 밤경이 보였다. 내일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도윤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메르베, 엘리프, 세이다도 각자의 집에서 오늘 하루를 생각하며 잠들었다. 한국에서 온 이 중년 남성과의 만남이 이들의 마음에도 특별한 인상을 남긴 것 같았다. 사흘이 지난 저녁,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다. 메르베에게서 온 전화였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메르베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무슨 소식이에요? 파트마 아줌마가 퇴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도윤은 깜짝 놀랐다. 며칠 전 길에서 쓰러진 그 여성이 자신들을 집으로 초대한다니. 정말요? 하지만 괜찮을까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을 텐데. 아줌마가 정말 고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도와준 고마움을 꼭 표현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메르베가 웃으며 설명했다. 그렇다면 가야겠네요.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저녁 어떠세요? 아줌마가 직접 요리를 해주시겠대요. 다음 날 저녁 네 사람은 파트마의 집 앞에 서 있었다. 2층짜리 작은 주택이었는데 정원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었다. 와, 정말 예쁜 집이네요. 도윤이 감탄했다. 현관 창문에는 작은 유리 장식들이 매달려 있어서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마치 무지개 같은 빛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문을 두드리자 파트마가 직접 나왔다. 며칠 전보다 얼굴색이 훨씬 좋아 보였다. 어서 오세요. 파트마가 한국어로 또렷하게 말했다. 분명 며칠 동안 연습한 것 같았다. 아줌마, 한국말을 연습하셨네요? 메르베가 놀라며 물었다. 네, 한국분을 위해서 조금 배웠어요. 파트마의 발음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도윤은 깊이 감동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덕분에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향기가 코를 자극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여러 가지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아줌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몸에 무리가 되지 않았나요? 엘리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은 즐거워요. 파트마가 미소 지으며 의자를 권했다. 테이블에는 터키 전통 요리들이 가득했다. 양고기 스튜, 박제가지, 여러 가지 샐러드, 그리고 각 구운 빵까지. 와,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든 걸 혼자 만드셨어요? 도윤이 놀라며 물었다.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는 더욱 그래요. 메르베가 통역해 주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파트마는 메르베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됐어요. 자녀들은 모두 이스탄불에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외롭지 않으세요? 세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이웃들이 좋은 사람들이라서 괜찮아요. 파트마의 눈가에 잠시 그늘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음식이 정말 맛있었다. 특히 양고기 스튜는 향신료의 조화가 완벽했다. 이 스튜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도윤이 물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거예요. 50년 넘게 같은 방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파트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파트마가 후식으로 바클라바를 가져오다가 접시를 떨어뜨린 것이다.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파트마 앞으로 손을 뻗어 그녀를 보호했다. 작은 파편이 그의 손등에 스쳤다. 아, 선생님. 메르베가 깜짝 놀랐다. 괜찮아요. 큰 상처는 아니에요. 도윤이 손등을 보며 말했다. 파트마는 연신 미안해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서두르다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런 건 금방 잊혀져요. 세이다가 재빨리 비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파편을 치웠다. 엘리프는 구급상자를 찾아 도윤의 상처를 소독해 주었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파편은 금세 치워졌지만 이 작은 사건으로 인해 서로를 향한 배려와 걱정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았다. 거실로 자리를 옮기자 파트마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다. 제 가족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다. 젊은 시절의 파트마와 남편, 어린 자녀들의 모습이었다. 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엘리프가 감탄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사진이에요. 20살 때였죠. 파트마가 한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녀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며들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다. 첫걸음을 떼는 모습, 학교에 가는 모습, 졸업하는 모습까지. 아이들이 정말 예쁘게 컸네요. 세이다가 말했다. 지금은 모두 성인이 되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손주들도 있고요. 파트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사진들이 있었다.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 가족 모임 사진들이었다. 정말 따뜻한 가족이시네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때 파트마가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말이에요. 그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졌다. 도윤은 파트마의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다. 자신은 지금 혼자였지만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와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선생님은 가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메르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가끔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라는 게 더 외로워지는 것 같거든요. 어떤 가족을 원하세요? 엘리프가 관심 있게 물었다. 전통적인 형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도윤의 말에 세 학생이 모두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다. 세이다가 말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가족의 형태는 정말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맞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거죠. 엘리프가 동의했다. 파트마가 터키어로 무언가 길게 말했다. 메르베가 번역했다. 아줌마가 말씀하시기를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요. 그 말에 모두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꿈과 미래로 이어졌다. 저는 언젠가 아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고 싶어요. 세이다가 말했다. 결혼해서요? 파트마가 물었다. 꼭 결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이를 사랑하고 잘 키울 수 있다면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이다의 말에 엘리프가 동의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사회적 부모됨에 관심이 있거든요. 사회적 부모됨이요? 도윤이 궁금해했다. 혈연이 아니어도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 나라에서 이런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고 있어요. 엘리프가 설명했다. 메르베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언어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관심이 많아요. 오늘 우리처럼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만나서 마음을 나누는 일 말이에요. 도윤은 2세 젊은 여성들의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성숙하다고 느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시네요. 선생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메르베가 말했다. 파트마가 다시 터키어로 길게 말했다. 이번에는 엘리프가 통역했다. 아줌마가 말씀하시기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걸 보니까 희망이 느껴진다고 하세요. 우리도 아줌마와 이야기하니까 인생의 지혜를 많이 배우게 돼요. 세이다가 대답했다. 시간이 늦어지자 네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파트마는 아쉬워하며 계속 붙잡으려 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해요. 네, 꼭 다시 올게요. 도윤이 약속했다. 집을 나서면서 도윤은 오늘 저녁이 특별했다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을 경험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메르베가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파트마 아주머니 덕분에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엘리프가 동의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늘 밤의 경험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다. 특히 새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느낀 것이 많았다. 이들의 생각이 자신의 마음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숙소에 도착해서 도윤은 노트를 꺼내 오늘의 경험을 기록했다. 파트마 아주머니의 집에서 보낸 저녁.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됐다. 혈연보다는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새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느낀 연결감이 특별했다. 창밖으로 앙카라의 밤하늘이 보였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도윤은 앞으로 이 도시에서 무엇을 더 경험하게 될지 궁금했다. 특히 메르베, 엘리프, 세이다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가 됐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잔 소리를 들으며 도윤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윤은 앙카라에서의 생활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매일 메르베, 엘리프, 세이다와 시간을 보내며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르베에게서 특별한 제안이 왔다. 선생님, 우리 과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 강연이요? 도윤이 놀라며 물었다. 네,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어 해요. 여행 작가로서의 경험이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요. 엘리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그냥 글을 쓰는 사람일 뿐인데 그게 더 좋아요.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시면 되거든요. 세이다가 격려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새 학생들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럼 한번 해보죠. 언제 하면 될까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시간 되시면요. 메르베가 기뻐하며 물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은 앙카라 대학교 한국어학과 강의실에 섰다. 칠판에는 굵은 글씨로 어서 오세요. 백도윤. 이라고 적혀 있었다. 강의실에는 3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윤이 인사하자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저는 백도윤입니다. 한국에서 온 여행 작가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학생들의 표정이 더욱 밝아졌다. 도윤은 자신의 여행 경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 여행을 시작하게 된 이유, 여러 나라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글을 쓰는 이유까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건물이나 경치도 좋지만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사람들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럼 사람들과 어떻게 친해지세요? 언어가 다른데 어렵지 않나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진심은 언어를 넘어서더라고요. 미소, 몸짓, 그런 것들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여행 작가로서의 윤리, 다른 문화를 기록할 때의 주의점, 객관성과 주관성의 균형까지. 학생들의 질문은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메르베가 질문했다. 사실 터키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도윤의 답에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왜 터키인가요? 엘리프가 궁금해했다. 여기서 정말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처음에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도윤이 새 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학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선생님은 글을 쓸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세이다가 진지하게 물었다. 주저하는 용기라고 할까요? 너무 확신에 찬 글보다는 의문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저하는 용기요? 한 학생이 되물었다. 네,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해요.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교실을 나갔다. 메르베, 엘리프, 세이다는 도윤과 함께 남았다. 정말 훌륭한 강연이었어요. 메르베가 감탄했다. 학생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선생님 팬이 된 것 같아요. 엘리프가 웃으며 말했다. 저도 즐거웠어요. 여러분 덕분에 좋은 경험을 했네요. 도윤이 고마워했다. 네 사람은 캠퍼스 내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다. 오늘 강연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도윤이 차를 마시며 말했다. 어떤 생각이요? 세이다가 물었다. 제 인생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윤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세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희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어떤 이야기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요.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 사랑하고 돌볼 수 있다는. 세이다의 말에 메르베와 엘리프도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기억해요. 사실 저희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엘리프가 긴장한 듯 말했다. 도윤은 새 학생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볼게요. 메르베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다. 저희는 모두 성인이고 각자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모두 언젠가 아이를 돌보는 삶을 원해요. 그건 좋은 꿈이네요. 도윤이 대답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아니에요. 엘리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통적이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죠? 도윤이 궁금해했다. 세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희는 선생님과 함께한 생명을 책임지고 싶어요. 도윤은 깜짝 놀라 새 학생을 바라봤다.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게 아이를 함께 키우는 거예요. 메르베가 분명하게 말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요. 엘리프가 설명했다. 도윤은 당황스러웠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결정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죠. 물론이에요. 저희도 오랫동안 생각해왔어요. 세이다가 진지하게 말했다.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분과 함께라면 좋은 가족을 만들 수 있겠다고요. 메르베의 말에 도윤은 마음이 복잡해졌다.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이런 중요한 일은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해요. 당연히 그래야죠. 엘리프가 동의했다. 저희가 조건을 제안해도 될까요? 세이다가 물었다. 조건이요? 네, 만약 저희가 함께 이런 선택을 한다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메르베가 설명했다. 도윤은 호기심이 생겼다. 어떤 조건들인가요? 엘리프가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다. 첫째, 완전한 상호합이에요. 모든 결정은 함께 내려야 해요. 둘째, 의료적 안전이에요. 정기 검진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해요. 세이다가 이어서 말했다. 셋째,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해요. 양육권이나 상속, 거주 문제까지 모든 걸 명확히 해야 해요. 메르베가 마지막 조건을 말했다. 넷째, 서로의 자유와 경계를 존중해야 해요. 그리고 언제든 다시 논의할 권리가 있어야 해요. 도윤은 새 학생들의 신중한 태도에 감명받았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셨네요. 이런 중요한 일을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엘리프가 말했다. 그럼 저도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도 될까요? 도윤이 물었다. 물론이에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정말 확신이 설 때까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세이다가 동의했다. 해가 완전히 진 후에도 네 사람은 계속 대화를 나눴다. 각자의 생각, 우려, 기대까지 솔직하게 나누었다. 이런 형태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까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을 거예요. 메르베가 대답했다. 요즘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고 있어요. 엘리프가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사랑받으며 자라는 거죠. 세이다가 덧붙였다. 시간이 늦어지자 네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충분히 생각해보고 다시 만나요. 도윤이 말했다. 네, 서두르지 말아요. 메르베가 동의했다. 숙소로 돌아온 도윤은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보려 했다. 강연에서의 성취감, 그리고 새 학생들의 놀라운 제안까지. 그는 노트를 꺼내 오늘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제안을 받았다.
메르베, 엘리프, 세이다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드는 것. 놀랍지만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의 신중한 접근 방식이 믿음직스럽다. 창밖으로 앙카라의 야경이 보였다. 평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도윤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내려야 했다. 그날 밤 메르베, 엘리프, 세이다도 각자의 집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늘 용기 내어 한 제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두 궁금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네 사람 모두 이 만남이 운명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또 일주일이 흘렀다. 도윤은 매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있었다. 정말 이런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새 학생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처음의 확신이 점점 복잡한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선생님, 우리 모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여행이라도 어떨까요? 흑해 지역으로요. 도윤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앙카라 터미널에서 만났다. 흑해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였다. 정말 가는 거예요? 세이다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가야죠. 바다를 보면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아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터키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산과 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얼마나 걸려요? 5시간 정도요. 조금 멀지만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메르베가 설명했다. 버스 안에서 네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지난주의 진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을 했다. 선생님은 바다를 좋아하세요? 엘리프가 물었다. 네,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한국도 삼면이 바다라서 어릴 때부터 자주 봤거든요. 터키의 바다와 한국의 바다가 다를까요? 세이다가 궁금해했다. 색깔이나 냄새는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느낌은 다를 수도 있죠. 바다는 그 지역의 문화를 담고 있으니까요. 도윤의 말에 새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5시간 후 드디어 흑해에 도착했다. 작은 해안 마을이었다. 파란 바다와 하얀 집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도윤이 감탄했다. 이 마을 이름은 아마스라예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죠. 메르베가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네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다. 방에서 창문을 열면 바로 바다가 보였다. 방 배치는 어떻게 할까요? 엘리프가 물었다. 선생님은 1인실, 저희는 3인실 어떠세요? 세이다가 제안했다. 그럼 제가 비용을 더 낼게요. 도윤이 말했다. 아니에요. 저희가 초대한 거니까 괜찮아요. 메르베가 손을 저었다. 저녁이 되자 네 사람은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갓 잡은 생선 요리가 정말 맛있었다. 이런 신선한 생선은 처음 먹어보네요. 도윤이 만족스러워했다. 바다에서 바로 잡아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잡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엘리프가 설명했다. 식사를 마치고 네 사람은 바닷가를 산책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세이다가 감탄했다. 사진을 찍어줄까요? 도윤이 제안했다. 새 학생이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 정말 예뻤다. 이제 선생님도 함께 찍어요. 메르베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했다.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 정말 가족 같았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테라스에서 네 사람은 차를 마시며 대화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 같았다. 여기 오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도윤이 말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생각이 너무 많았나 봐요. 엘리프가 동의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세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희가 지난번에 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윤은 이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라서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세요? 메르베가 물었다. 책임감이요.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게 정말 큰 일이니까요. 도윤이 솔직하게 답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무거워요. 엘리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무거움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확실해야 해요.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큰일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메르베가 동의했다. 둘째 날, 네 사람은 주변 마을을 둘러보았다. 작은 어촌 마을들은 정말 평화로웠다. 점심은 현지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먹었다. 할머니는 네 사람을 보더니 무언가 특별한 것을 준비해 주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윤이 물었다. 가족 같다고 하시네요.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인다고요. 엘리프가 통역했다. 가족이라. 도윤이 중얼거렸다. 할머니는 계속 터키어로 무언가 말했다. 메르베가 들어보더니 웃었다. 뭐라고 하세요? 세이다가 궁금해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하시네요. 그 말에 네 사람 모두 깊이 생각에 잠겼다. 오후에는 해변에서 시간을 보냈다. 모래사장에 앉아서 파도를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을 정리했다. 선생님은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엘리프가 갑자기 물었다. 도윤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했다. 아버지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이다가 격려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고 상상했다. 글쎄요. 아이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요? 메르베가 관심 있게 물었다. 강요하지 않고 선택의 기회를 많이 주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런 아버지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엘리프가 미소 지었다. 저희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을까요? 세이다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각자 다른 엄마가 되겠죠.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메르베가 말했다. 어떻게요? 도윤이 궁금해했다. 세이다는 따뜻하고 포근한 엄마, 엘리프는 지적이고 논리적인 엄마, 저는 활발하고 모험적인 엄마.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엄마들이 있으면 아이에게 더 풍부한 경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메르베의 설명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되겠네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다. 셋째 날 저녁, 네 사람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말 하고 싶어요. 세이다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두렵기도 해요. 어떤 게 두려워요? 도윤이 물었다. 실패할까 봐요.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 봐요. 세이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런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엘리프가 위로했다. 저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해요. 메르베가 말했다.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다. 저는 도윤이 말을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요. 제가 과연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거든요.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세이다가 격려했다. 조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엘리프가 제안했다. 완전한 합의, 의료적 안전, 법률 자문, 서로의 자유 존중. 메르베가 차례로 말했다.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도윤이 말했다. 무엇을요? 언제든지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그 말에 모두가 동의했다. 그럼 정말 해보실 건가요? 세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깊은 숨을 쉬고 대답했다. 네, 해보겠어요.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단계적으로요. 와, 세 학생이 동시에 기뻐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아요.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서요. 도윤이 당부했다. 당연하죠. 이런 중요한 일을 급하게 할 수는 없어요. 엘리프가 동의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의료검진, 법률 상담, 가족들에게 알리기, 거주지 문제까지. 할 일이 정말 많네요. 메르베가 말했다. 중요한 일이니까 당연하죠. 세이다가 대답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제대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도윤이 말했다. 앙카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네 사람은 모두 조용했다. 각자 큰 결정을 내린 후에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다. 후회되지 않으세요? 엘리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더 후회할 것 같아요. 도윤이 솔직하게 답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세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앙카라에 도착한 후 네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모두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도윤은 숙소에 도착해서 노트를 꺼냈다. 흑해에서의 3일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두렵지만 설렌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창밖으로 앙카라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평소와 같은 도시였지만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다. 흑해에서 돌아온 후 한 달이 지났다. 네 사람은 약속한 대로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했다. 첫 번째 단계는 의료 검진이었다. 앙카라의 한 대학병원에서 모두 건강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언제 나와요? 세이다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메르베가 답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네 사람은 법률 상담을 받았다. 터키와 한국 양쪽 법률을 모두 알아야 했다.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엘리프가 서류를 보며 말했다. 중요한 일이니까 당연히 복잡하죠. 도윤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변호사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양육권, 상속권, 거주권까지 모든 것을 문서로 정리해야 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괜찮아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세이다가 대답했다. 의료 검진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모두 건강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메르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준비할 게 더 있어요. 도윤이 말했다. 다음 단계는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세이다가 먼저 가족들에게 전화했다. 예상대로 반응은 복잡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처음엔 놀라셨어요. 하지만 천천히 설명드리니까 이해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세이다가 안도하며 답했다. 메르베와 엘리프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가족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결국 모두 이해해 주었다. 도윤도 한국에 있는 형에게 전화했다. 정말 결심한 거야? 형이 신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럼 지지할게.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형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네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거주 문제부터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엘리프가 말했다. 출산과 초기 양육은 앙카라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세이다가 제안했다. 그 후에는 한국과 터키를 번갈아가며 살면 어떨까요? 메르베가 의견을 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이가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겠어요. 도윤이 동의했다. 언어 교육 계획도 세웠다. 터키어와 한국어를 모두 가르쳐야죠. 메르베가 말했다. 영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엘리프가 덧붙였다. 아이가 세계 시민으로 자랄 수 있겠네요. 세이다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경제적인 계획도 중요했다. 네 사람은 공동 계좌를 만들고 예산을 세웠다. 매달 일정 금액을 넣기로 해요. 도윤이 제안했다. 투명하게 관리해야겠어요. 메르베가 동의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어느 날 파트마가 네 사람을 다시 초대했다. 정말 결심하신 거예요?
파트마가 메르베를 통해 물었다. 네,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도윤이 답했다. 축하해요.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 될 거예요. 파트마의 축복을 받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다. 시간이 흘러 첫 번째 결과가 나왔다. 메르베의 임신 소식이었다. 정말이에요? 세이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확실해요. 메르베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네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엘리프가 감격해하며 말했다. 잘할 수 있을까요? 메르베가 불안해했다. 함께니까 할 수 있어요. 도윤이 다정하게 말했다. 며칠 후 엘리프에게서도 소식이 왔다. 저도 임신했어요. 정말요? 모두가 놀라며 기뻐했다. 한 주 후에는 세이다에게서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믿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세이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운명인가 봐요. 메르베가 감동해서 말했다.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감격했다. 세 명의 아이를 함께 키우게 될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 이제 정말 큰 가족이 되는 거네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다. 의사는 모두 건강하다고 했다. 세 사람의 예정일도 비슷했다. 거의 동시에 태어날 것 같아요. 엘리프가 말했다.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세이다가 감탄했다. 준비할 일이 갑자기 많아졌다. 아이 물건, 거주 공간, 돌봄 계획까지. 파트마 아주머니가 도와주시겠대요. 메르베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도윤이 고마워했다. 네 사람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세이다가 물었다. 터키어와 한국어에서 모두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면 좋겠어요. 메르베가 제안했다. 나중에 천천히 정해요. 도윤이 말했다. 돌봄 시스템도 계획했다. 네 사람이 번갈아가며 돌볼 예정이었다. 낮에는 제가 주로 돌볼게요. 세이다가 자원했다. 저는 밤에 돌볼게요. 엘리프가 말했다. 저는 언제든 필요할 때 도울게요. 메르베가 덧붙였다. 저도 최대한 도울게요. 도윤이 약속했다. 교육 계획도 더 구체적으로 세웠다. 집에서는 터키어, 한국어, 영어를 모두 사용해요. 메르베가 제안했다. 주말마다 문화 교류 시간을 가져요. 엘리프가 아이디어를 냈다. 한국 전통과 터키 전통을 모두 가르쳐 주자고요. 세이다가 동의했다. 몇 달이 지났다. 세 사람의 배가 점점 불러왔다. 정말 신기해요. 도윤이 배를 보며 감탄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의사가 말했다. 네 사람은 출산 준비를 했다. 병원도 정하고 응급 상황 계획도 세웠다.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메르베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이제 아이들만 기다리면 되네요. 엘리프가 기대했다. 드디어 출산 날이 다가왔다. 놀랍게도 세 사람 모두 같은 날에 진통이 시작됐다. 병원으로 가야 해요. 도윤이 서둘러 말했다. 병원은 정신없었다. 세 명이 동시에 출산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다. 모두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의사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메르베는 아들을, 엘리프는 딸을, 세이다는 아들을 낳았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도윤이 감격해서 말했다. 세 아이는 모두 건강했다. 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메르베가 행복해하며 말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네요. 엘리프가 감동해서 말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세이다가 바람을 빌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게요. 도윤이 다짐했다. 아이들의 이름도 정했다. 메르베의 아들은 한국어로 민수, 터키어로 메메트, 엘리프의 딸은 지은과 제이넵, 세이다의 아들은 준호와 세림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들이에요. 파트마가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네 사람은 약속한 대로 함께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쉽지 않았지만 서로 도우며 해나갔다. 힘들지만 행복해요. 메르베가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프가 동의했다. 우리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세이다가 만족해했다. 정말 특별한 가족이 됐네요. 도윤이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했다. 집안은 더욱 활기차졌다. 아빠. 민수가 처음으로 도윤을 부르며 뛰어왔다. 엄마. 지은이 엘리프에게 안겼다. 우리. 준호가 세이다를 향해 손을 뻗었다. 세 아이는 내 어른을 모두 부모로 여겼다. 정말 특별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요. 도윤이 감격해서 말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메르베가 대답했다. 아이들이 두 돌이 되자 한국 방문 계획을 세웠다. 한국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도윤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비행기. 민수가 기뻐하며 손뼉 쳤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도 정말 특별했다. 도윤의 형은 새 아이를 친손자처럼 예뻐했다. 정말 잘 키웠구나. 형이 감탄하며 말했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도윤이 솔직하게 답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아이들은 더욱 활발해졌다. 터키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제잘거렸다. 아빠 사랑해요. 지은이 한국어로 말했다. 벤데세니 세비오름. 준호가 터키어로 같은 말을 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똑똑해요. 세이다가 자랑스러워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한국어와 터키어를 모두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엘리프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메르베가 안도했다. 아이들은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한국 전통 놀이와 터키 전통 춤을 모두 좋아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특별해요. 도윤이 흐뭇하게 말했다. 다문화 아이들이니까요. 메르베가 자랑스럽게 답했다. 5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내 어른도 서로 더욱 돈독해졌다. 처음 결정이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엘리프가 만족해하며 말했다. 후회한 적이 없어요. 세이다가 동의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메르베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행복하니까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네 사람은 감격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네요. 도윤이 뿌듯해했다. 시간이 정말 빨라요. 메르베가 감탄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인기였다. 여러 언어를 할 줄 알고 다양한 문화를 아는 특별한 아이들이었다. 우리 아이들 자랑스러워요. 엘리프가 말했다. 정말 잘 키운 것 같아요. 세이다가 동의했다. 10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다. 때로는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내 어른이 함께 지혜롭게 대처했다. 사춘기는 당연한 과정이에요. 도윤이 다른 세 사람을 달랬다. 함께 이겨내요. 메르베가 힘을 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가족 구조를 자랑스러워했다.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에요. 민수가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4명의 부모가 있어요. 지은이 설명했다. 모두 우리를 사랑해요. 준호가 덧붙였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았다. 우리가 함께한 지 벌써 15년이네요. 도윤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정말 빨랐어요. 엘리프가 동의했다. 하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세이다가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메르베가 바람을 빌었다.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민수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 했다. 지은이는 언어학자가 되고 싶어 했다. 준호는 교사가 되고 싶어 했다. 모두 멋진 꿈이에요. 도윤이 격려했다. 우리가 응원할게요. 메르베가 약속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아이들은 내 어른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 행복한 어린 시절이었어요. 지은이 눈물을 글썽였다. 평생 고마울 거예요. 준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 어른도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란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우리도 행복했어.
도윤이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다. 우리의 가장 큰 보람이야. 엘리프가 다정하게 말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갔고 내 어른은 여전히 함께 지냈다. 이제 70대가 넘은 도윤은 가끔 처음 앙카라에 왔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 만난 새 학생들이 이렇게 인생의 동반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말 운명이었나 봐요. 도윤이 새 여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메르베가 미소 지었다.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 엘리프가 동의했다.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이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전통적이지 않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였다. 앙카라의 하늘 아래서 네 사람은 여전히 함께 웃고 있었다. 그들이 만든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백도윤과 새 터키 여대생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우리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보다는 신중한 준비와 상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이 때로는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